이제 탑승 장비와 그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하강 레저 시설은 크게 개인 탑승 장비, 출도착 시설, 와이어로프, 제동 시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개인 탑승 장비를 PPE, 즉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탑승 장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안전 장비인데요. 헬멧, 하네스, 카라비너, 랜야드, 트롤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헬멧, 즉 안전모는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눠지고요. 나무가 많은 숲이나 계곡에서처럼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기능과 추락 시에 두개골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은 충격이 가해져 금이 갔거나 고정 버클이 부서지거나 깊게 찍히거나 긁힌 자국이 있거나 내부 충격 방지 폼이 깨졌거나 기타 화학적인 이물질이 묻어 색깔이 변했다면 그 헬멧은 반드시 사용하면 안 되고 즉시 교체해 줘야 됩니다. 하네스는 하강 레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매달려 있을 때 시설에서 이탈되지 않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는 장치인데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하프 하네스, 풀 하네스로 나눠지고요. 최근에는 무장의 하네스도 개발돼서 문턱 없는 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벨트에 쿠션 같은 완충물이 보강돼서 장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도 있습니다. 하네스는 주로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제작되는데요. 테이프로 연결된 봉제 부위가 트어짐이 있으면 안 되고 테이프가 헤어지거나 손상되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하네스를 몸에 맞게 조여주는 버클 부분이 파손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몸에 맞게 조여졌어도 쉽게 풀어진다면 그 하네스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인 점을 감안하여 매직과 같은 화학 성분의 필기구가 닿아서도 안 되고요. 페인트로 오염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점이 만족됐다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년 3년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라비너는 하네스와 랜야드, 트롤리를 각각 연결해 주는 장비인데요. 주로 암벽 등반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재질은 초기에는 강철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소재 기술의 발전으로 경량화되고 강도도 높은 알로이 소재로 된 카라비너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중 카라비너가 이탈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을 이용한 자동 잠금 기능과 나사산을 이용한 잠금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강철에 비해서는 강도와 마모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관리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와이어로프에 의해 카라비너가 긁히거나 파이거나 풍화자국에 의해 노후되었거나 스프링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카라비너가 잠기지 않는다면 카라비너가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카라비너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랜야드는 하네스와 트롤리, 하네스와 카라비너를 연결해주는 장비인데요. 주로 등산용 로프로 제작됩니다. 랜야드는 사용자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주의해서 점검해야 하는데요. 하네스와 같이 미음새나 봉제 부위가 터짐이 있거나 로프가 마모되었거나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슬리브가 깨졌거나 해당 레인저에 적정 하중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폐기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인 점을 감안하여 매직과 같은 화학 성분의 필기구가 닿으면 안 되고요. 페인트로 오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점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상이 있기 때문에 매년 3년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트롤리, 도르래인데요. 트롤리는 이용자를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동 장비입니다. 트롤리는 일반적으로 2개의 휠이 트롤리 내부에 장착되어 있어 직진성을 높여주는데요. 휠은 와이어 로프에 직접 닿는 부분이므로 휠의 마모에 특히 신경 써서 관찰해 줘야 됩니다. 또한 휠의 구름성을 담배해주는 휠 베어링과 베어링을 지지해주는 샤프트가 마모되거나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 트롤리가 앞으로 진행을 못하게 되므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해주고 트롤리 몸체에 파손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베어링과 휠의 회전 상태를 손으로 직접 돌려보면서 매일매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도착 시설의 구조물의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의 횡하중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안전과 서비스적인 관점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설계와 관리가 돼야 됩니다. 주로 외관의 부식 상태와 도색에 대한 도막 두께 점검, 용접부 상태, 연결 부재의 변형과 손상 여부, 부재 간 고정 볼트 이완 상태, 보조 시선 고정 및 지지 상태, 기초부 앵커 이완 상태, 콘크리트 균열 및 변형 상태, 기타 부재 규격의 인증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의 경우 하강 레저 시설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관리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 도착지에는 주기적으로 직경 감소율과 단전, 마모, 부식, 변형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고정부 이완 유무, 팀블 설치 상태, 와이어 클립 체결 상태, 와이어로프 이중 안전 구조 체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와이어 스플라이싱 같은 이음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와이어 클립은 진동이 있는 장치나 오염 및 부식이 일어나는 환경을 피해서 설치해야 되고요. 와이어로프와 같은 규격의 와이어 클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와이어로프 체결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 길이의 간격으로 결착을 권장하고 있고요. 체결 개수는 최소 4개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와이어로프와 와이어 클립을 같이 검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형 또는 마무리형이 시공 당시보다 5% 이상을 초과한다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참고로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에 대한 파단 시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동 장치는 하강 레저 시설의 유형에 따라 자율 감속과 강제 감속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최근에는 트롤리 내장형 감속 장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형 감속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와이어로프 도착 구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한다면 종말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